네, 오랜만에 또 녹음을 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계속 뻔하게 인트로를 약간 서두를 하는 말이 여전히 블로그에 이제 글은 많이 꾸준히 올리고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 이제 라디오로 업로드되는 컨텐츠는 거의 없어지고 있긴 하네요. 음, 요즘 어떤 세계 정세 관련해서 국제 정세 이슈도 딱히 없고 국내에는 시끄러운데 다루긴 좀 무섭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블라인드는 한번 최근에 사연 한번 올렸는데 자꾸 기웃거리긴 하는데 썩 사연을 이제 소개할 만한 퀄리티의 글들은 없더라고요.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또 저는 어쨌든 최근 뭐 2년 전에 이제 뭐 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가 있긴 한데 또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뽑아내기엔 뭐 게으른 면도 있긴 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를 이제 교육 봉사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정리할 만한 얘기거리도 생기더라고요. 마침 에, 자발적으로 산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교육 봉사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뭔가 자극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좋은 활동이 루틴화됐다. 그래서 막 힘이 들거나 하지도 않고 사실 좀 일찍 가긴 해요. 그 센터가 9시에 여는데 그 전에 미리 좀 가다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한 감도 있지만 뭐랄까 아무래도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려는 것을 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꿈도 있었고 남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쪽을 좀 전공으로 했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중등 검정고시 그 사회 파트를 과외를 하고 오후에는 한글 이제 교육 봉사를 하는데 사실 거의 루틴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은 벌써 매너리즘에 빠질 법도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너리즘과 과몰입 사이에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오전을 이를테면은 이제 그 학생이 어 사회 파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회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역사를 중점적으로 좋아하니까 지금 가르치는 항목은 어, 그냥 좀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다행히 뭐 그렇게 흥미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친구가 스스로 좀 잘 따라오는 것도 있고 또 배우려는 의지가 크다 보니까 학생이 좀 열의가 있으면은 또 그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 일종의 약간 흥분을 하죠. 똘똘한 친구가 막 따라오려고 하고 질문도 총기 있게 해주면은 뭐 이것저것 막 과몰입하게 되는데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도 스스로 해오고 문제도 빨리 풀어오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그래도 목표치만큼 계속 달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에 이제 검정고시 시험이니까 이 정도는 속도는 나와야 되는데 딱 그 정도 속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거기보다 더 많이도 아니고 더 느린 것도 아니고 근데 초반에는 이제 이 친구가 좀 느리다 보니까 이거 진도를 다 마치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본인이 약간 그런 목표 의식이 생겼는지 되게 목표를 잘 채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역사 파트를 이제 한 파트를 한 사회 파트 하나를 건너뛰고 이제 역사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금 느낌이면은 그 파트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일상의 한국어는 썩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과 과목에 있는 그런 어휘나 개념을 설명하는 글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잘하고 있고 문제도 잘 푸니까 사실 검정고시는
60점 이상만 받으면 돼서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훑어야 되고 특히 역사는 일단 한 번을 꼭 훑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정말 아예 생소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번역을 해도 안 나오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흥미 여부였는데 일단은 초등 검정고시 때 역사가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특히 저는 싫어하는데 그 친구는 문화사 파트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불상이나 이런 어떤 고분 벽화 보면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음, 것을 되게 싫어했는데 문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이나 어떤 그런 사건들, 인물들 아무래도 약간 남자애들이 역사 역덕 제가 역사 덕후였으니까 어떤 사건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사회적 원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문화사를 좋아하면은 사실 다음 나머지 파트는 제가 설명으로 이제 커버가 되고 문화사를 제일 난감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좋아한다고 하냐면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학생이 뭔가 똘똘한 모습 보여주고 열의를 보여주면 교사는 춤을 추죠. 약간 저의 죽어있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살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됐고 오후는 사실 좀 애매해요. 진짜 약간 지금 열의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오히려 좋은 점이 이게 한글을 모르는 이주민들이 어쨌든 무료니까 이렇게 이주민을 돕는 센터에 와서 한글을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많이들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약간 뜨내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뭐 꾸준히 와주면 좋고 뭐 중간에 오다가 안 와도 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어지는 예, 좀 쉬고 쉬어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죠. 이번 오늘도 저번에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7명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다 새롭게 왔던 3명은 안 오고 이제 꾸준히 왔던 펀잡 지방 출신의 이제 시크교 가족 4명으로 구성된 두 부부죠. 앞 장인 장모 그리고 며느리 그 남편 왜 며느리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펀잡 며느리 분이 모범적인 친구예요. 일단 진도는 다 나갔고, 아 한글 자모음이랑 받침 이런 거는 다 봤기 때문에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 숫자도 읽을 줄 알고 오늘 숫자를 대충 어떻게 읽는지까지 다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읽고 읽는 거는 가능해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영어를 할 줄 알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펀자버밖에 할 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자습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의 놀았죠. 논 건 아니지만 중간에 뭐 원하는 문장들 있으면 이제 해주고 뭐 녹음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보냈지만 사실 좀 편한 분위기죠. 약간 침묵질하는 느낌? 하나 이제 약간 딜레마에 하나 빠졌던 게 그 며느리 친구가 좀 더 한 단계 윗단계 뭐 중등 정도의 코스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떼기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배울 만한 클래스가 있냐. 근데 없죠. 지금 봉사자가 저 하나 남은 상태니까.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온라인 사이트를 알려줬는데 그래도 계속 요청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마 요, 진짜 요청 사항인 것 같은데 나한테 저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뭐 1시간 정도 어, 공부를 알려줄 수 없겠냐라는 이제 요청을 했고 이제 메신저를 주고 받았는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니까 내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봉사 시간이 늘어나면은 내 자유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딜레마에도 있었는데 한편은 또 교육봉사의 그 교육이란 방점을 찍으면은 이렇게 열의가 있는 친구인데 또 그냥 외면하는 게 또 제가 좀 과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해보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생각한 거는 약간 랭귀지 익스체인지처럼 그 친구가 영어를 하니까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고 한글은 제가 하니까 이제 제가 한글을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서로 언어 교환 형식으로 한번 진행하면은 서로 이제 약간의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친구가 원하는 어떤 교육의 수준을 제가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도 뭔가 손해? 이득? 이런 걸 손익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면 언어 교환 형식의 어떤 수업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애매하더라고요. 어떤 교과목을 하나 해가지고 가르쳐 주기에는 뭔가 실용성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또 지칠 것 같고 그냥 내가 알려주기만 하는 거니까 나도 이제 영어를 좀 쓰어버릇하는 걸 좀 부활시켜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오지랖이죠. 근데 이 오지랖의 근거는 이게 참 자기가 겪어봐야 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가 참 이기적인 교훈이 떠오르는 게 저도 편안하게 호주에서 어떤 이주민 생활을 했으니까 이주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해외 생활을 하는데 크게 뭐 차별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언어라는 거, 영어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음, 고민했던 부분이 많았으니까 뭐 이를테면 일자리가 제일 컸고 아니면 전화 받는 거 그런 것들 콜포비아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하는 건 당연히 힘든데 전화로 영어 대화하는 건 더 무섭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그런 것도 아무튼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내가 어떤 새로운 땅에서 고생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겪다 보니까 음 어쨌든 이주민 봉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일자리를 구한다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자꾸 그 어떤 수업 외적인 설명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어쨌든 펀잡 인도 출신이니까 인도 사람들 커뮤니티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인도 사람들 중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그러니까 저도 알죠. 솔직히 그런 말을 먼저 해주니까 나는 다행히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잘 이렇게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진 어떤 노하우를 잘 어떻게 습득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하면서 되도 않는 영어로 막 그들도 알아듣고 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라포 형성이 되다 보니까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약간의 뭐 큰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도 받고 하던 그런 과정들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원래는 어떤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떠돌던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지만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도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이주의 역사를 겪으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재미교포, 뭐 제일교포, 뭐 제중동포 등 여러 이제 해외 교포 동포들이 어쩌면 이제 디아스포라 형태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국가가 있지만 사실상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걸 겪으면 저는 짧게 겪었지만 거기서 생활한 분들은 더 뭔가 진짜 생존 그 자체니까 굉장히 이제 그걸 심정적으로 더 이해하게 되고 혹은 오히려 반대로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남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제가 인도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하진 않지만 좀 독특하게도 힌두 문화권에서 뭐 네팔 친구들 혹은 여기처럼 시크교도, 그러니까 특정 힌두교도가 아닌 시크교도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호불호가 있어요. 약간 인도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아니고 또 인도 여성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의 차이, 어떤 지역에 있는 인도가 아닌 네팔 혹은 스리랑카 뭐 이런 식으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다르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불안정한 형태로 어쨌든 이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돕고 싶긴 하더라고요. 저도 불안정한 상태로 해외 생활을 했으니까. 물론 비자는 안정적이었지만 임시적인 거고, 2년이라는 게 되게 길면 긴데 이민까지 생각하면은 짧죠. 저는 이민까지 생각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사실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축복의 비자예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워킹홀리데이라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특권 같은 비자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렇게 포장해 봅니다. 아무튼 재밌는, 제가 이 이주 봉사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는 해외 생활 파트에 올리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해외 생활 개념이 아니지만 뭔가 연계적인 느낌이 있어서 카테고리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 뭔가를 가르치고는 있는데 오히려 뭔가를 배우고 얻어오는 느낌. 음, 참 봉사를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페이를 받고 일을 하고 이런 걸만 하다가 그냥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거를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루도 아니죠, 한 몇 시간 정도를 이렇게 쓴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을 돕는 데에서 오는 재미죠. 그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사실 어떤 이타적인 행동이 사실은 어떤 이기적 그 유전자의 발현이죠. 우리가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가 가진 그 이기심. 그래서 남을 돕는 것도 사실 스스로한테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나 뭐 어떤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게 있나 보죠. 아무튼 뭐 마지막에 개소리를 좀 했는데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좀 뻘소리가 많이 섞였습니다. 글을 써놓고 말을 하는데도 사족이 많이 붙었네요. 뭐 더 사족을 더 붙이자면, 내가 뭐 봉사를 하고 해서 뭐 봉사 부심을 부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그리고 소액 기부를 한다고 해서 무슨 그런 부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만족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봉사를 해서 이렇다, 내가 뭐 기부를 해서 이렇다, 뭔가 보여주기식이라면 사실 며칠 못하고 다 그만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어요, 그냥. 이 재미가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음, 그 재미를 잃게 되면 그 재미를 잃은 데에 대한 변명이나 이런 것도 어, 글로도 남기고 이렇게 유튜브로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